7월 26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른바 지역주의를 놓고 후보 간 충돌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백제 발언을 이낙연 전 대표가 문제 삼으면서 영호남 지역주의의 뇌관이 터진 건데요. 녹음 파일을 공개하고 징계 요청을 검토하는 등 양측의 신경전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탄핵이나 지역주의는 퇴행적이고 자해적인 논란이라며 네거티브 공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제 이준석 대표와 치맥 회동을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조만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8월 10일 전후가 유력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 이른바 친윤과 반윤 세력 간의 신경전도 벌어지고 있죠. 국민의힘 인사들이 벌써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걸 놓고선 당 내부의 문제 제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늘 오후 창원 교도소에 재수감됐습니다. 사법부가 밝히지 못했다고 진실이 바뀔 수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앞으로 남은 가시밭길도 차근차근 헤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하반기 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한 이후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에 문자 폭탄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윤호중 원내대표에게 공격이 집중됐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 회의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정치부회의 중간에 속보가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속보를 바로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오늘 조계종 전 총무원장이죠. 월주 스님의 연결식에서 추미애 전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났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이 장관과 총장 시절에 이 추윤 갈등이라고 할 정도로 매우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었는데요. 네. 오늘 오랜만에 한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두 사람은 이 한 칸 떨어져 앉아서 다른 곳을 바라보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됐는데요. 네. 추 전 장관이 지지자들과 기념 촬영을 할 때 윤 전 총장은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몸은 같은 곳에 있었지만 접촉 없이 서로 다른 행보를 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 이제 두 사람의 발언들을 되새겨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서로 반갑게 인사하기에는 좀 어색한 그런 또 사이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얘기는 이따 뒤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이번 4차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40%를 넘어섰죠. 수도권은 4단계로 그리고 비수도권은 3단계로 일괄적으로 격상 조치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자, 그리고 금빛 레이스를 이어가고 있는 도쿄올림픽 소식까지 뉴스픽5에서 정리해봤습니다. 하여간 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비공개 오찬이니까 김여정도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뒤에 좀 이상한 장면이 나왔네요. 누구예요? 신혜원 반장이었던 거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뭐 이상하게 뭐 손짓도 하고 막 네. 율동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기억나시나요? 모두가 정치 뉴스에 집중할 때 나홀로 꿋꿋하게 평창올림픽 소식을 전하던 신토토, 아니 신반장이었습니다. 도쿄올림픽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죠? 자, 오늘 준비한 픽 보겠습니다. 먼저 수, 사, 비, 3이 있고요. 공군 2차 가의 극단 선택, 1등만 34년째, 이시각 올림픽, 그리고 기사회생, 김학범호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올림픽 3죠. 자, 먼저 첫 번째 픽은 수사 B3입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의미합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수도권 일괄 격상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확산세를 하루속히 차단하고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다시 2주 연장하였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3단계로 일괄 상향하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마에 먹구름이 끼듯이 코로나가 한반도 전체를 뒤덮은 양상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 1,318명, 일요일 기준 또다시 최다 기록 경신입니다. 특히 비수도권 발생 비율은 4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40% 선을 넘어섰습니다. 유독 상황이 심각한 대전시만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단계에 돌입합니다. 자, 이 수사 비삼 조치 향후 2주간 그러니까 8월 8일까지 적용되고요. 4단계는 저녁 6시 전후 4명에서 2명, 3단계는 10시 4명까지 모일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주간 1일 평균 71.3명으로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은 상황으로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 단계로서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국민들께 자꾸 2주 희망 고문하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8월 말경에는 약 2,000명에서 3,000명 사이로 갈 거다라는 그런 아주 부정적인 전망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일부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 수법이 점차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한 유흥업소, 큼지막한 업소용 냉장고를 밀자 비밀의 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깜깜한 밀실 안엔 종업원과 손님 20명이 몸을 웅크린 채 고개를 숙이고 모여 있었죠. 단속이 뜨자 급히 몸을 피한 겁니다. 말을 해요, 말을. 자, 그 손님들 그 분리하고 인적사항 좀 확인 좀 해보라고. 자, 그리고 자정 무렵의 또 다른 유흥업소 장면입니다. 5명 모여 있고요. 영업시간 위반, 인원 제한 위반, 심지어 마스크도 안 썼습니다. 다른 방에는 막 자리를 뜬 듯 음식과 술병이 가득하고요. 불법 성매매까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다면서 민생 회복의 시간이 늦춰질까 우려된다. 방역수칙 준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또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다. 최대한 빠르게 집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추경 노력이 남들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올해 2차례 추경까지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 민생 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왔습니다.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 회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자, 국내 백신 1차 접종자는 1,689만 3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32.9% 수준입니다. 7월 내내 30% 초반대에 머물렀는데 오늘부터 사전 예약을 마친 50대 후반 접종이 시작돼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등의 수도권은 화이자 백신, 다른 지역은 모더나 백신을 주로 맞게 됩니다만 이 백신 수급 상황의 변동이 커서 매주 단위로 확정하고 또 안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50대 초반 연령대는 8월 중순부터 시작이죠. 예비역 박마커에 이은 복국장의 백신 접종기 영상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정회원 분들이 국장이 언제 백신 맞으시는지 너무 궁금해하는데 8월에 혹시 맞죠? 선임 조멘토가 진행을 언제 하냐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는 그래요? 정회원님들이 백신 맞으면 저 빠져야 되는 거예요? 궁금하실까 봅니다. 아, 그래요? 아유. 백신 휴가가 지난번에 이제 있을까요? 박마커는 백신 맞고 바로 나왔는데 회의 때. 국장을 저는 좀 물어보시네요. 나이가 있으니까 어떨지 모르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두 번째 픽은요. 공군 2차 가해 극단 선택으로 꼽았습니다. 공군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의 직속 상관이자 2차 가해 혐의로 구속된 A 부사관이 어제 군 수감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이 돼서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한 겁니다. 제가 파악해본기로 군 수용시설에서 감시수월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최소한 어떤 유감 표명이나 사건 개요를 설명할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고 있어요. 어제 엠바고 건 이유도 사실은 국방위에서 질타를 받을까 봐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고 현재 유가족들이 절대 이 사건이 언론에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극단적 선택을 한 노상사에 대해서 가족들과 애도를 표하지만 그분은 가해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언론이 공개가 됐어요. 그러면 장관님께서 입장 표명을 해야지. 그렇게 유가족 입장을 생각하면서 피해자 유가족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또 하는 겁니까? 네, 숨진 A 부사관은 다음 달 6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추행 1차 가해자인 장모 중사 지난 3월 2일에 이 A 부사관이 마련한 회식 자리 후에 고 이 중사를 성추행했습니다. 이후에 A 부사관은 방역지침 위반 처벌이 두려워서 이 중사에게 신고하지 말라 협박을 했죠. 또 당시 이 중사의 남자친구이자 현 남편에게까지 연락을 해서 합의해라 선처를 종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고 이중사가 선임 부사관에 의해 성추행을 당하여 여러 차례 신고하였으나 회유와 협박, 면담 강요, 피해 사실 유포 등 지속적인 2차 가해로 5월 21일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입니다. A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을 처음 알린 군인권센터는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해당 부사관이 사망함으로써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에 난항이 생길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A 부사관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 소홀이라면서 국방장관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주장했습니다. 오늘 서욱 장관이 출석한 국회 국방위에서도 같은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 수용자를 관리하기에 민간에도 이런 일이 없는데 얼마나 군 기강이 이안이 돼 있고 엉망진창이었으면 이제 하다가 수용실에서 이게 대해서는 단단히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피해자인 고 이중사 유족도 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는 사실이 처음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관련해서 서욱 장관은 해당 보고는 받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피해자 유족 중 한 분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군 관계자에게 발견돼서 제지당했다 하는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건 못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제대로 업무 보고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 이중사의 남편이 A 부사관 사망과 관련해 변호인을 통해 입장을 냈습니다.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상사의 비위 사실이 증명되기를 고대했지만 국방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그 기회가 박탈됨에 있어서 크게 실망했다. 앞으로 2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라고 했습니다. 또 오늘 전해진 소식과는 별도로 사건의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차질이 빚어서던 안 된다라고 강조했는데요. 국방부는 8월 중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자, 이어서 다음 픽은 오늘 처음으로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픽 속의 픽, 올림픽 3입니다. 자, 우리 선수들의 활약이 딱 3개뿐이겠냐? 많은 중계권이 없는 JTBC는 경기 영상을 딱 3분밖에 못 쓴다는 슬픈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신체코가 아니라 신토토라고 생각을 해주시죠. 자, 먼저 1등만 34년째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신국의 피를 타고 난 주몽의 후예들이죠. 솔직히 가끔은 당연하다 싶다가도 88 서울올림픽 이후 9연패, 34년째 세계 1등이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새삼 감탄하게 됩니다. 8강부터 결승까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고 매번 퍼펙트 승리를 거뒀죠. 너무 멋있어서 짜증이 날 정도였죠. 벌써 2관왕이 된 막내 안산 선수, 메달 맛이 좋다는 주장 강채영 선수, 3세트 마지막 금빛 화살을 날린 장민희 선수까지 앞으로 남은 여자 개인전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올림픽 3 두 번째 픽은 기사회생 김학범호로 꼽았습니다. 네, 살아났습니다. 1차전 뉴질랜드에게 0대1 충격의 패배를 딛고 어제 열린 루마니아와의 2차전에서 4대0 완벽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솔직히 전반전에는 좀 답답하기도 했었는데요. 루마니아의 자책골에 경고 누적 퇴장까지 나오면서 승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마음고생을 좀 한 이동경 선수가 2대0을 만들었고 우리 막내형 강인이 이강인 선수가 PK골 마지막 쐐기골까지 간만에 속 시원한 4대0 스코어를 만들었습니다. 덕분에 조 1위로 껑충 올라왔죠. 온두라스와의 3차전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픽은요. 이 시각 다정회를 패러디한 이 시각 올림픽입니다. 오늘의 주요 일정을 총 정리했는데요. 일단 오전에 수영 경기가 있었습니다. 한국 수영의 미래 황선우 선수가 자유형 200m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어제 조별 예선에서 한국 신기록을 세웠는데 오늘은 그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아마 결승전 페이스 조절 때문이 아닐까요? 결승전은 내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자 단체전에 이어서 남자 양궁 단체전도 순항 중입니다. 8강에서 인도, 4강에서 일본을 꺾고 결승엔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대망의 결승전이 열리고 있죠. 얼른 보고 다시 다정회로 돌아오시죠. 자, 다정회가 끝나고 함은지 선수가 출전하는 여자 역도 경기가 있고요. 또 수영 예선과 복싱 16강전도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솔직히 저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자, 얼른 들어가서 또 이야기해보죠. 지금까지 뉴스픽5였습니다. 네, 뭐 얼른 보고 오실 필요 없이요. 제가 속보를 전할 테니까 그냥 다정회를 쭉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코로나 4차 유행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번지면서 지금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도 좀 길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수도권과 대전 같은 경우는 이제 4단계, 그리고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은 내일부터 일괄적으로 3단계에 들어가는 거죠, 유 실장. 네,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 확진자가 1,318명인데요. 이번 4차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비수도권 환자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일괄 3단계로 격상할 예정인데요. 식당과 카페 매장 영업은 밤 10시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자정까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노래방도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휴양지에는 추가적인 방역 조치가 내려져서 숙박시설은 파티나 행사를 열 수가 없고 해수욕장 같은 곳에서는 야간 음주가 금지됩니다. 이달 초 민주노총의 서울 집회 참석자 중에 확진자가 3명이 나왔잖아요. 중대본이 오늘 그 감염 경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확진자 세 조합원의 추적 감염 경로는 7월 3일 집회가 아니라 집회 이후인 7일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해당 식당에 확진자 2명이 방문했는데 이용 시간이 1시간가량 겹치면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집회에서 걸린 건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방역 당국은 이번 역학조사 결과가 집회 금지를 위반한 민주노총 집회가 안전하게 이행되었다는 걸 보장해 주는 건 결코 아니다라면서 앞으로 발견되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관련성 여부는 지속해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강원도 원주 집회를 강행했다가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잖아요. 저희가 이제 관련된 내용도 얘기했었는데 민주노총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는 거죠, 박마커.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 신체커가 영상도 소개했었잖아요.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진입을 막으니까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산미탈 타고 올라와서 경찰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이 원주시가 민주노총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민주노총은 역으로 강원도 원주시장을 피진정인으로 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습니다. 원주시가 집회를 전면 금지한 건 헌법상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라는 취지고요. 거리두기를 상행하면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최소한의 조치도 마련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정치 관련 속보를 많이 전하지만요. 이제 올림픽 관련해서도 주요한 속보가 들어오면요, 저희가 회의 중에 좀 자세하게 좀 다루는 걸로 하고요. 저도 이제 주말 내내 올림픽을 좀 봤거든요. 뭐 신체권 뭐 당연히 봤겠지만. 특히 이제 양궁이 아주 눈에 띄던데 김재덕 선수의 그 화이팅 넘치는 모습도 그렇고 안산 선수의 차분한 모습도 그렇고 정말 환상의 호흡을 자랑했죠. 그렇죠. 좀 케미가 정말 터졌다 요새 맞아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특히 안산 선수의 매력에 좀 푹 빠졌는데 만화 보면은 꼭 무표정의 이렇게 말수적은 그런 천재 있죠. 캐릭터가 등장을 하잖아요. 있죠. 많이 나오죠. 그게 네. 안산 선수 느낌인 것 같고 제가 그래서 안산 선수 관련 뭐 기사 같은 걸 찾아봤는데 멘탈 유지 비결이 잠과 또 집순이 생활이라고 하네요. 집순이는 모르겠는데 잠은 신체커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저도 이제 멘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잠을 좀 푹 자는 편인데 아무튼 이제 안산 선수가 쉴 때는 영화나 좀 책을 보고 특히 이 독서가 그 집중력의 원천이라고 하고요. 우리 실장이 비웃었는데요. 네, 어떤 부분에서 비웃었을까요? 네. 종종 이제 가끔 제가 늦은 출근을 할 때 류반장이 저를 찾곤 하고요. 그리고 안산 선수 SNS를 또 보니까 걸그룹 마마무의 또 광팬이라고 하는데 저도 무무입니다. 안산 선수. 네. 좋아요. 애써 이제 공통점을 찾아내는 신체커였고요. 자, 우리 양궁이 이제 9연패나 할 수 있었던 여자 양궁이 이제 9연패나 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는데 공정한 시스템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런 분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철저한 원칙과 공정에 입각한 양궁 국가대표 선발을 통해서 최고의 기량을 보유한 선수들을 올림픽 무대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보통 대표팀 선발전이 올림픽 결승전보다 더 힘들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만큼 국가대표로 선발되는 게 마치 바늘구멍을 뚫는 것처럼 어렵다는 점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장도 보셨겠지만 이번 여자 대표팀 3명 모두 새 얼굴이잖아요. 새 얼굴이죠. 그러니까 실력 위주로 철저하게 실력으로만 뽑는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그 리우 올림픽에서 활약했던 기보배나 장혜진 선수는 이번에 해설을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양궁 대표 선발에는 금메달 어드밴티지라는 일종의 정관 예우가 없습니다. 무조건 선발전에서 바닥부터 거쳐가야 하는 공정한 시스템입니다. 또 이번에 처음 생긴 게 남녀 혼성전인데요. 각각 그 막내 선수인 김재덕 선수랑 안산 선수가 출전했잖아요. 막내라서 기회를 준 게 아니고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철저한 실력 베이스라서 남녀 개인 랭킹 라운드에서 1위를 차지한 2명의 선수를 혼성 단체전에 출전시킨다는 방침을 미리 세워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철저히 실력 중심으로 한 거고요. 그래서 출전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네. 자, 스포츠에 정통한 신체커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올림픽 소식을 다루는데 아주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신체커가 앞으로 또 잘 정리해서 좀 다뤄주기 바라고요. 네. 오늘 신체커가 고르는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이 코로나와 올림픽 둘 다 포함되는 중의적인 의미로 한번 꼽아왔습니다. 비수도권도 일괄 3단계, 대한민국 화이팅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재수감 관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김 전 지사는 이제부터 져야 할 짐은 온전히 제가 감당하겠다면서 오늘 오후에 창원교도소로 들어갔죠. 친문 구심점이었던 김 전 지사 수감 이후에 여야 주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또 법사위원장을 여야가 나눠 맡기로 한 합의 이후에 민주당 내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 이 소식까지 류정아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외면당한 진실이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동안 험한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비를 맞아주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진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말을 남긴 채 오늘 오후에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됐습니다. 대법원 판결 닷새 만입니다. 김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가수 YB의 흰 수염고래 뮤직비디오를 공유하면서 이 가시밭길도 잘 헤쳐나가겠다 이런 입장문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김 전 지사 주변에는 이 끝까지 함께 팻말을 든 지지자들과 또 일부 반대자들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네, 친문 성골로 꼽히는 김 전 지사가 자리를 비우면서 구심점이 사라진 친문 표심을 잡겠다고 나선 사람, 바로 민주당 대선 주자들인데요. 이낙연 전 대표 측 최인호 의원은 이 전 대표와 김 전 지사의 통화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김 전 지사가 대통령을 잘 지켜달라라고 하자 이 전 대표가 잘 모시겠다라고 했다는 건데요. 최 의원은 이렇게 김경수, 이낙연, 문재인, 그리고 당원들은 하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이지명 지사의 수행실장인 김남국 의원 즉각 비판을 했는데요. 일부러 이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 문심이 여기 있다는 식으로 오해하게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당내 경선에 개입하지 않으셨고 엄정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오셨다.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대통령을 당내 경선에 끌어들이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묻고 싶다. 네, 논란이 일자 이 두 사람 모두 페이스북 글을 삭제를 했는데요. 김 전 지사와의 통화 소식을 알린 여권 주자는 또 있었습니다. 정세균 전 총리인데요. 미안하다라고 했다는 이 김 전 지사에게 이 밤이 지나면 거짓의 감옥으로 당신을 보내야 한다라면서 글을 남긴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을 그렇게 아프게 보냈는데도 세상은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은 불의한 특권층은 아직도 우리 사회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김 지사가 던진다는 진실의 부메랑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를 악물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김 전 지사의 재수감, 법적인 최종심, 대법원 판결에 따른 거죠.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요, 본인이 수사했던 국정원 댓글 사건과 비교를 했는데요. 국정원 댓글 사건보다 훨씬 대규모의 조직적인 여론 조작이다라면서 이 허위범 특검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 판결은 진실 규명과 단죄의 출발점일 뿐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경인선을 간다, 경인선에 가자, 고 직접 말하는 자료 화면들이 남아있고 고위공직인 총영사 자리가 실제로 흥정하듯 거래된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여론 조작을 지시하거나 관여했을 거라는 주장은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네, 민주당은 윤 전 총장이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선동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전형적인 정치검찰의 행태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또한 공소장 어디에도 청와대 인사들의 개입 부분이 없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특검 재개와 특검 연장 요구를 하는 것은 특검법을 무시한 막무가내 주장일 뿐입니다. 특히 어떤 근거도 없이 대통령 연관성을 언급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 검찰의 끼워 맞추기식 수사 행태입니다. 네, 여권의 대선 주자의 비판은 한층 강렬했습니다. 김두관 의원은 이 선거 부정을 주장하려면 이 사람 민경욱 전 의원과 만나라고 했는데요. 김 의원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로부터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개가 갈 곳은 정해져 있는 법입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권의 정통성을 말하는 것은 주인의 뒤꿈치를 무는 것보다 더한 폐륜에 가까운 것입니다. 네, 이 친문 세력의 움직임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에도 좀 드러났는데요. 지난 23일 여야는 추경안과 국회 원구성안에 합의를 이뤘죠. 21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여야의 의석수를 반영해 11대 7로 한다.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수에 따라 하되 독재사법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는다. 네, 이 소득 하위 88%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넓히는 대신에 법사위원장은 당장은 민주당이 맡되 국회 후반기부터는 야당이 맡는 것으로 논란이 정리된 겁니다. 법사위의 권한을 이 체계 자구 심사로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명시하고요. 또 심사 기간도 60일로 단축했는데요. 국회 법사위원장 문제 이번 국회의 내관으로 꼽혔었죠. 국회에도 이런 복국장의 역할을 하는 상임위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법안의 체계 자구 심사 권한이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인데요.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의 역할과 권한 막강하기 때문에 어느 당에서 누가 맡을 건지 늘 관심사입니다. 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준 게 아쉽다라면서도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겠다 다짐을 했는데요. 그 독식 구조가 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더 자신 있게 개혁 정책을 풀어나갈 수 있다. 그 의회 독재냐 내지는 입법 폭주다 이런 말 때문에 그것이 부담스러워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지 못했던 언론개혁과 검찰개혁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 족쇄를 벗어버리고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네, 하지만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이른바 친문 세력의 의견은 좀 달랐던 모양입니다.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내준 것에 대한 비판 문자들, 이 한동안 잠잠했던 문자 폭탄이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주로 이런 의견들이었습니다. 자꾸 협치를 주장하시면서 다른 당이랑 뭐 하시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협치하셔야 될 거면은 180석까지 안 뽑아드리죠. 네, 당내 반발이 거세지자 나는 반대했다라고 하고 나선 사람도 있었는데요. 법사위원장 대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입니다. 그것이 이제 논의됐던 의총장에서도 제가 이제 반대 토론을 좀 했었는데요. 법사위원장을 저희 당이 좀 책임지고 맡고 그것을 통해서 입법적인 성과를 좀 내면서 최근에 필요한 사회적 변화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데 이런 부분이 좀 앞으로는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문제는 윤호중 원내대표가 이 원내대표 경선 당시에는요, 법사위원장을 두고 재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협치라는 말은 저희가 선택할 그 대안은 아닙니다. 그냥 이 상임위원장 나눠 가지자. 또 그렇게 해서 깔고 앉아서 이를테면 발목 잡기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이런 것이 협치가 아닙니다. 네, 한때 법사위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정청래 의원은 이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라면서 이 윤 원내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윤 원내대표는 법사위를 야당에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면서 합의문에는 포함되지 않은 신사협정 내용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합의 문안에는 없지만 60일 경과 후 본회의 부의 여부를 소관 상임위가 지체 없이 결정한다는 것과 체계작구 심사 시에 차관 출석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법사위의 갑질과 시간 끌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여야 원내대표의 신사협정 내용이 포함됩니다. 네, 이른바 친문 세력의 문자 폭탄, 민주당의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정도로 힘이 세죠. 대선 주자들도 법사위 양보를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일상 업무를 불가능하게 하는 조직적, 강압적 방식은 자제를 부탁드린다라면서도 개혁 입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이 다른 대선 주자들에게도 공동 입장을 내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개혁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가지신 국민과 당원들의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전진을 위한 양보가 아니라 개혁 의지 호퇴라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한 발 앞서서 이 법사위 합의 철회를 주장했던 추미애 전 장관은 정부의 법제처 같은 체계 자구 전문 기구를 국회 안에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법사위를 흥정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이 국회법을 개정하자고도 했는데요. 이 이른바 문자 폭탄의 위력,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뒤집을 수도 있을까요? 얼마 전 여야 당대표 협상에서는요, 전 국민 재난지원금 합의를 번복하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준석 리스크 후폭풍을 겪었었죠. 관련 소식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리고요. 김경수 전 지사의 수감 역시 여야 대선판의 변수 중에 하나가 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김경수, 진실은 돌아오는 거야. 법사위 원장 합의에 친문 문자 폭탄 재개. 네, 국회 상황실이 나가는 사이에 낭보가 전해졌죠. 제가 이제 상황실을 끊을까 하다가 그냥 넘어갔는데요. 자, 남자 양궁 대표팀이 금메달을 땄습니다. 아까 이제 신체커가 지금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 경기가 진행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양궁에서 또 금메달이 나왔고요. 네. 양궁에서는 이제 세 번째 금메달이고 올림픽 단체전, 남자 단체전도 이제 2연패를 한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압도적인 실력이었죠. 역대 6번째 이제 단체전 금메달이고요. 양궁에 걸린 금메달 5개잖아요. 네. 혼선, 남자 단체, 여자 단체, 개인전. 네. 근데 제가 볼 때 5개 다 따지 않을까 그럴 것 싶고 같아요, 저도요. 오늘 네. 경기 제가 이제 회의 중에 어쩔 수 없이 속보로 저한테서 네. 조금 봤는데 네. 2세트에서 올텐을 쏘더라고요. 60점. 조금 본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아닙니다. 보니까. 잠깐 봤는데 아, 그래요? 굉장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자, 아무튼 반가운 소식이고요. 내일 이제 또 올림픽 3에서 또 신체커가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정리해서 좀 소개할 예정입니다. 네, 여기 정혜원 분이 결승 중인데 정치부 회의 보고 있다라는 이 진리와 정의님이 계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역시 정치부 알았습니다. 회의에서도 대비가 되네요, 네, 신체커랑.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알았습니다. 자, 김경수 전 지사가 오늘 오후 1시쯤에 창원교도소에 재수감이 됐죠? 저 멘토. 네, 그렇습니다. 김 전 지사는 오늘 오후에 지지자들과 일부 반대자들이 뒤섞인 곳에서 2분 정도 경남도민에게 드리는 글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읽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부인 김정순 씨와 포옹을 한 뒤에 교도소로 들어갔습니다. 김 전 지사는 1심 뒤에 77일간 복역한 다음에 보석으로 풀려났기 때문에 남은 형기인 653일, 1년 9개월여 동안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네. 김 전 지사 수감과 관련해서요, 류 실장, 여권에서는 재판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는 거죠? 네, 친여권 인사로 분류가 되는 방송인 김어준 씨입니다. 본인의 방송, 그 유튜브 방송이죠. 다스베이다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저도 그 양반 꽤 오래 알았거든요. 나는 죄를 지어도 그 양반은 죄를 지을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자기가 뭘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 실토를 먼저 할 사람이에요. 개놈 진짜. 와, 그때 열받네 갑자기.
네, 김 씨는 앞서 김 전 지사의 대법원 판결 주심인 이동원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국정농단 재판에서 최순실 씨의 말을 신뢰한 판사라면서 이분의 소신은 선택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초에 드루킹의 댓글 조작이 문제다 이렇게 날을 세운 바가 있는데요. 이 여권 내에서 이른바 자살골이란 비판이 나오자 이를 의식했다는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자, 그러자 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 김 씨의 발언 관련 기사를 공유하면서 열은 김경수가 너한테 받아야지라고 한 건데요. 자, 진 전 교수는 또 그래도 이번에는 어준이가 헌법을 수호했다. 물론 본인은 아니었지만 이라고 하면서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뜻의 독일어 문장 엔데구트, 알레스구트라는 문장을 쓰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뭐 네. 발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불어 전공이라 가지고 검증을 할 수가 없네. 독일어 전공한 사람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제2외국어로? 때 제2외국어로 아, 그럼 정확한 발음으로 일단 평가를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요, 류 실장, 야권에서는 지금 김경수 전 지사 판결을 근거로 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억울하다는 변명조차 못하면서 남의 일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면서 마치 우리가 힘이 센데 너희들이 뭘 어쩔 테냐 하면서 버티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지금 10가지 중에 9가지 생각이 다르더라도 선거의 여론조작 뿌리를 뽑아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한 가지 생각을 공유하는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라면서 이 김 전 지사의 판결을 고리로 해서 야권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는 일제히 반박했습니다. 김영배 최고위원은 1인 1망언을 일삼던 윤 전 총장에 결국 건너지 말아야 할 강을 건넜다. 대통령을 범죄자로 낙인 찍고 노골적인 대선 불복 발언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역시 국정원 댓글 사건과 이번 사건은 다르다면서 반박했습니다. 국정원이나 기무사 같은 국가기관이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해서 선거에 개입한 사건과 드루킹이라고 하는 선거 브로커 전문 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김경수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벌인 이런 사기극과 어떻게 이것을 비교를 할 수 있는지. 반면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모두를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성민 전 의원인데요. 장 전 의원은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번 사건의 주범은 문 대통령이라면서 그런데 당시 서울지검장을 맡고 있던 윤석열 전 총장은 왜 이 사건에 눈 감았느냐. 이 엄청난 사건에 눈 감고서 어떻게 삼권분립, 법치주의를 강조할 수 있느냐라고 한 겁니다. 앞서 홍준표 의원 역시 비슷한 주장을 했었는데요. 홍 의원은 오늘은 윤 전 총장이 몸담고 있던 문재인 정부 초기 검찰의 이른바 적폐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한 수사가 아니라 권력의 요구에 의한 청부 정치 수사였다라고 한 겁니다. 네, 여권에서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에게 1일 1망언이라고 또 표현을 했군요. 자, 여야의 법사위원장 공방을 좀 짚어볼게요. 어떻게 아까 이제 발제는 했는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 법사위원장 관련해서는 21대 국회 초반에 여야가 강한 대립을 했었습니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하면서 야당은 그럼 아무 상임위원장도 안 갖겠다고 해서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여당이 맡았습니다. 비정상적인 상임위 배분을 이번엔 여야 의석수 배분에 맞춰서 바꾸기로 하고 내년 4월부터는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한 건데요. 그러면서 법사위의 권한도 일부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관행처럼 진행됐던 일부에서는 니네 값이 상원이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다른 법사위 법안에 발목 잡기를 하지 못하게 체계 작고 심사로만 역할을 축소를 하고요. 심사 기한도 120일에서 60일로 축소한 겁니다. 네, 이에 대해서 여야 모두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 내용은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원회가 과도한 역할들을 수행해온 것이 지금까지 국회의 문제점이었다. 그건 여야가 다 그게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 협상이 타결된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까지 잘못되어 있었던 국회 관행에 대해서 조금은 좀 진전된 안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에 대한 발언. 저희가 다음에 정권을 잡아서 다수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관행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 내 강성 지지층 친문 세력이 문자 폭탄을 보내면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대선 주자들 또 당내 의원들도 모두 관련 문자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위 친문으로 분류되는 김용민 최고위원도 여러모로 힘에 부친다. 죄송한 마음을 개혁 의지와 추진력으로 승화시키겠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 역시 문자 폭탄을 근거로 해서 법사위원장 배분 재고를 요청한 상황이어서 여당 내 논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상황실 발제 이렇게 제목을 잡겠습니다. 김경수 진실은 돌아오는 것, 법사위원장 여야 합의의 문자폭탄 재개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회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5분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회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신혜원 뉴스체커,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저는 지난주에 좀 화가 났던 소식 중에 하나여서 네. 결국 신상 공개가 제일 눈에 띕니다. 오늘도 저희 통했나요? 네, 통했습니다. 제가 고른 첫 번째 키워드도 결국 신상 공개입니다. 제주에서 옛 연인의 중학생 아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왼쪽부터 주범인 48세 백광석, 공범인 46세 김신남입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이 신상 공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계획 범죄 증거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오늘 심의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성인 2명이 중학생인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을 자백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내일 검찰에 송치될 예정인데 이들의 모습도 공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그냥 지나쳤다입니다. 실종된 김홍빈 대장을 가장 먼저 구하러 나섰던 러시아 산악인 비탈리 라조가 SNS에 남긴 말입니다. 최소 15명의 산악인이 김 대장의 상황을 보고도 그냥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상을 오른 용감한 사람일지 몰라도 인간성을 상실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오늘로 사고 8일째죠. 결국 김 대장을 찾지 못한 채 수색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가족들이 주변에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중단을 요청한 겁니다. 많은 이들에게 용기와 감동을 선사해온 김홍빈 대장, 근데 히말라야의 품에 잠들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서유럽 또 폭우입니다. 서유럽의 기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역대 최악의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서유럽에 열흘 만에 또 폭우가 내린 건데요. 특히 벨기에의 피해가 컸습니다. 디낭 지역에서는 폭우로 차들이 떠내려가서 철도 건널목을 막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브뤼셀 남부 발로니쉬 브라반트에서는 산사태가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다만 벨기에 당국은 이번 폭우 피해가 최근의 대홍수 피해에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도 폭우로 지하철 역사가 물에 잠기고 하수도가 역류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는데요. 런던을 비롯한 서유럽 외에도 중국, 인도 서부 등 세계 각국에서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네, 백반장 고생 많았고요.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어제 한 호프에서 만나서 술잔을 기울였죠. 윤 전 총장의 국민의힘 입당 문제 등을 두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는 대동소이라고 말했고 오늘은 윤 전 총장의 8월 입당이 확실하다면서 점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연일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한강 둔치에서 친구들과 치맥 모임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애석하게도 코로나 때문에 주문 배달로 아쉬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이번 여름도 다이어트는 입으로만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입니다. 여의도에도 저처럼 치맥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녁에 직접 만나서 잔을 기울이셨더군요. 물론 단둘이라서 방역수칙 위반은 아니었습니다. 주민이 선정한 오늘의 인물, 치맥회동의 주인공 두 사람인데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요새 이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건 제가 쓴 책도 아닌데 이거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이거 좀 사인을 하나 좀 부탁드릴게요. 아이고야.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아니 제가 이 책 보니까 배울 점이 너무 많고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뭐 여야 대선 주자들이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정치인들 간 만남이다 보니 아무리 뭐 치맥이어도 좀 폐쇄된 공간일 줄 알았는데요. 오픈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안이 훤히 다 들여다보이는 통유리창 옆에 앉아서 담소를 나눴더군요. 지난 6일 비공개 회동회 이후에 두 번째 만남인데요. 윤 전 총장 이제 정치 참여 선언한 지 한 달쯤 됐죠. 어느덧 초동에서 여의도로 반 이상은 넘어온 것 같습니다.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소품을 미리 준비했군요. 보니까 책 제목이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이준석이 나갑니다. 따르르르릉입니다. 그 이준석 열풍을 다룬 책 이야기로 긴장감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이 대표는 이 승리의 그날까지라는 문구로 화답을 했고요. 이렇게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긴 했지만 사실 만남의 목적은 그다지 가볍지만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로 그간 양측은 묘한 신경전을 벌여왔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추이를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었어요? 위험하죠.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되는 것이지 그러면서 사람도 드나들고 하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뭐 그런 거부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어제 회동은 사전에 짜여진 각본이었을 것 같은데요. 대중 앞에서 갈등을 봉합하는 모양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만남이었겠죠. 서로를 지켜세우면서 앞으로 뜻을 함께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제가 오늘 사자성어로 표현하자면 대동소이입니다. 네, 대동소이 이 네 글자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가 공통으로 이루고자 하는 바를 위해 가지고 앞으로 나갈 것이고요. 앞으로 정권 교체 또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 일에 저희가 같이 할 일이 많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어떤 긴장 관계에 대해 가지고 우려가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기우에 가깝다. 다만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 서로가 고민하고 있다. 제가 나이만 먹었지 정치는 우리 이 대표님이 선배이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워야 될 것 같고요. 제가 결정할 때까지 시간을 좀 가지고 저를 좀 지켜봐 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쾌히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하셨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네, 술자리 이후에도 두 사람은 거리 좁히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손을 이렇게 맞잡고 깍지를 꼈죠. 걷는가 하면 어깨 동무하고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헤어지기 전에는 진한 포옹도 잊지 않았죠. 오늘 야권 일각에서는 8월 10일을 콕 집어서 이날 윤 전 총장이 입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요. 윤 전 총장의 구체적인 입당 날짜가 정해진 건 아닌 듯합니다. 어제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지만 양측의 입당 줄다리기가 오늘도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먼저 굳히기에 들어간 건 이준석 대표입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의지 그리고 그것에 이르는 방법론 그리고 세부 경로에 대해서 큰 줄기가 같고 약간의 차이만 존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저희 최고위 회의장 뒤에 있는 백드롭에 배터리 한 칸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자른 거 맞아? 안 잘랐잖아 제대로. 펜으로 했지. 오래 걸려 이거. 뒷검으로. 네, 이 대표가 직접 회의실을 백보드에 로딩 중이라는 이 배터리에 한 칸을 추가로 빨갛게 칠하는 모습이죠. 얼핏 보기에는 윤 전 총장을 향한 사랑의 배터리 같지만요. 정확히는
입당 독촉의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그림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 준비 상황을 나타내는 그런 시각적인 장치일 텐데요. 윤 전 총장의 입당이 다가왔다라는 뜻에서 한 칸을 더 칠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야권의 대선을 끌어나가겠다라는 이 대표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고요. 아예 윤 전 총장 입당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그 네 분의 당협위원장들, 그분들 중에서 정확히 두 분이 저한테 사전에 이제 발표되기 한두 시간 전에 저한테 말씀을 주셨는데, 정치적으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아닌데 8월 입당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뭔가 있기 때문에 선택하신 거 아니겠냐라고 이해한다. 네. 그렇게 말했고요. 그분들도 8월 입당에 대해서는 본인들은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오늘의 조연 한 명이 등장합니다. 홍준표 의원에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를 사람이 윤석열 전 총장이라면 이 대표에게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이 대표 당내 인사들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것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었습니다. 이를 두고 김 최고위원이 또다시 이 대표에게 쓴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윤 총장이 우리와 함께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그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에 대해서 너무 야박하게 그렇게 당대표가 나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나마 병 주고 약 주고를 수준했습니다. 치맥 회동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이 대표와 보조를 맞춘 건데요. 윤 전 총장의 조속한 입당에는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더 이상 머뭇거릴 필요 없이 정광석화와 같이 지금 당장 입당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그 보수 중도 진보라는 뭐 과거의 어떤 도식에 빠져서 중도를 확장한다는 그런 어떤 생각에 이렇게 입당을 미루고 하는 것은 결코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 최고의 생각도 이 대표와 대동소이한 모양입니다. 입당을 유인하는 방식이란 강론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윤 전 총장이 반드시 입당해야 한다는 총론에서는 뜻을 같이 하는 거겠죠. 반면 국민의힘의 압박에 윤석열 캠프 측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입당 시점을 이야기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어제 회동에서 입당 날짜를 특정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칫 입당을 서둘렀다가 원오브 댐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여전한가 보군요.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 내부 인사들도 포섭하면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벌어볼 요량일 텐데요. 보다 못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이 윤 전 총장을 향해 비겁하다 이렇게 날을 세웠다고 하는군요. 양측의 치열한 입당 줄다리기, 과연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 전 총장의 심정을 담은 노래로 정리해볼까 합니다. 뮤직 큐!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비겁하다라는 그런 논평을 했군요. 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윤석열 전 총장 측과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경선 채비에 나서겠네요. 그렇습니다. 최 전 원장이 오늘 국민의힘이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등록 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직접 소감을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제가 후보 등록을 한 의미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정말 어지럽게 만든 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국민의힘과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권 교체 후에 과연 어떤 나라를 만드느냐,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정치가 국민을 힘들게 하고 피곤해하는 그러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나라를 만드는 데 제 힘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 전 원장이 일부 여론조사상 지지율이 상승세인데 대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지지를 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저의 정책 비전을 말씀드리면 아마 국민들께서 더 기대하고 또 지원해 주시리라 기대한다라고도 했는데요. 윤 전 총장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드러내는 게 적절치 않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자, 어제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캠프에서 캠프 그 인선을 발표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4명이 포함됐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보니까요. 해당 행위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해서 나왔죠. 네, 앞서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이제 결정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지난 19일에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은 당 내에 있는 대선 주자의 선거 캠페인만 돕도록 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4명에 대해서 당 차원의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기호 사무총장은 당협위원장 사퇴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겠다면서 당헌 당규에 위배되는지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당 최고위에서는 최근 당내 일부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이 윤 전 총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반발하면서 당내 긴장감이 높아진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는데 김용태 최고위원은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나라고 친윤계 의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언론이 그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까지 개파성을 보였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그런 행동을 하신 분들이 좀 경솔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게 당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돕고 싶은 그 대선 주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범야권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백해무익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얘기했지만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 윤 전 총장 측을 향해서 비겁하다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캠프 주요 직책에 당내 인사들을 인선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최 전 원장 측은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온 윤 전 총장이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지 스스로 돌아보라면서 윤 전 총장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국민의힘과 철학이 같다면 당연히 당 안에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해야지 당 밖에 머무는 채 사람만 빼가겠다는 건 비겁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최재형 캠프 상황실장인 김영우 전 의원도 입당을 하고 나서 당협위원장들의 조언을 공식적으로 받는 건 좋은데 순서가 뒤바뀐 것 아닌가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어제 정치회의가 없었으니까요. 이 소식도 간단히 좀 짚어보면요. 원희룡 제주지사가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죠.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어제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클래스가 다른 나라, 차원이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선언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국민 한 사람의 행복이 소중한 나라, 또 다음 세대가 더 잘 사는 나라,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명이 공존하는 나라를 자신이 꿈꾸는 나라의 비전으로 제시를 했고요. 자,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문정부의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습니다. 무너뜨린 공정을 굳건히 세우겠습니다. 꽉 막힌 혁신의 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네, 원 지사는 법치 파괴, 또 소득주도 성장, 임대차 3법, 탈원전, 주 52시간제를 열거한 뒤에 경제와 일자리, 집값, 에너지, 대한민국을 망친 그 모든 실패한 정책을 되돌려 놓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또 혈세가 아니라 국가 찬스로 기회를 뿌리겠다면서 보육, 교육, 실업, 빈곤, 창업, 그리고 청년 분야에서 담대한 국가 찬스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원 지사는 독단적이거나 권력을 마구 휘두를 무서운 사람도 아니다. 자신과 주변을 반듯하게 관리해왔다라면서 본인이 정권 교체의 적임자라고 자부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준석, 윤석열 8월 입당 확실 독촉, 윤석열의 선택운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톡 쏘는 정치로 이어가겠습니다. 연일 말 그대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에는 백제 발언을 놓고 지역주의 공방을 벌였죠. 단어를 보지 말고 맥락을 봐라. 아니다. 보도한 기자들이 바보냐. 한치 양보 없는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17년) 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를 소환했었죠. 탄핵 표기를 강행하려고 물리적 행동까지 나서서 하셨던 것 같은데 사진에 그렇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탄핵 표결에는 반대표 던졌다고 하니까 제가 좀 납득이 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렸어요. 민주당에서는 저를 포함해서 몇 사람을 배신자로 간주하고 출당을 거론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으니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이번엔 역사의 수레바퀴를 삼국시대로 되돌렸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중앙일보 인터뷰가 도화선이 됐는데요. 이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예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으로 했는데 성공했는데 절반의 성공이었죠. 충청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때 당시에 보니까 이낙연 대표는 전국에 매우 골고루 득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는 이건 역사다. 논란이 된 건 이 다음 답변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확장력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근데 그 후로 자기 지지율이 많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기는 게 더 중요한 상황이 됐고, 그럼 진짜 현실적으로 이길 카드가 뭐냐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건 확장력이죠.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 그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선 호남 출신이 약점이라는 거냐 발끈했습니다. 지역주의를 조장한 중대한 실언이라고 한껏 날을 세운 겁니다. 반면 이재명 지사 측은 떡 주고 뺨 맞은 격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덕담을 했을 뿐이란 입장입니다. 김대중 노무현의 정신을 훼손하는 망국적 지역주의를 이낙연 캠프가 꺼내들어 지지율 반전을 노리다니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이낙연 캠프가 지역주의 프레임이란 한국 정치의 괴물을 다시 불러내서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씌우기 위해 만들어낸 말입니다. 확장성 부분에까지 가면 선이었다, 떡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인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은 안 되지만 이재명은 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내 떡 손대지 마라는 것 외에 더 쉬운 해석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 캠프의 신경전 속에 이 지사와 이 전 대표도 직접 칼날을 맞댔습니다. 이 지사는 인터뷰 전문과 녹취를 공개하며 반박에 나섰는데요. 지면에 실리진 않았지만 본인이 말한 확장성,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확장력이죠. 전국에서 골고루 득표받을 수 있는 후보, 그것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저라는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신뢰, 빈말하지 않는다, 유능하다. 막 조그마한 도구를 가지고 큰 성과를 내더라. 신뢰와 실적, 유능함, 그다음에 청렴함. 탈탈 틀렸는데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이 지사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건 중대한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경고의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이 전 대표도 그대로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지역구도로 선거판을 고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그 신문을 보고 비판을 했는데 그러면 비판한 정치인들이 모두 바보이거나 그렇게 보도한 신문이 바보이거나 그런 건 아닐 것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후보를 지역과 연계지어서 선거를 풀이하는 그 접근법이 낡은 거죠. 민주당 대선 주자들도 잇따라 참전했습니다. 호남 출신인 정세균 전 총리는 이 지사를 향해 일배 회원이냐 직격을 한 반면에 영남 출신인 김두관 의원은 이 전 대표에게 악마의 편집이다 몰아세웠습니다. 공교롭게도 영남 대 호남 구도가 형성됐는데요. 민주당 내에선 해묵은 호남 불가론과 영남 패권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백제 공방은 야권으로까지 번졌는데요. 뉘앙스까지 따져가며 해석이 분분합니다. 백제권이 한번 나서서 이겼으면 좋겠다. 통합을 하는 선례를 만들어서 좋겠다는 덕담은 맞는데
그 연장선에서 지금의 이재명 지사가 오히려 이낙연보다 자기가 후보로서 적임자라고 설명하는 인식 속에는 무의식 속에 그런데 호남은 결국 안 되니 지지율이 빠지지 않았느냐. 영남 출신인 내가 민주당의 후보가 되어야만 전국적으로 그런 후보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논리가 무의식적으로 깔려 있음을 저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백제 작가에게 죄송합니다. 호남 출신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말씀처럼 확장력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질문 자체는 원래 당신이 필승카드인 이유가 뭐냐였고 당신의 장점을 얘기하시오 하는 거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얘기해 주십시오 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장점을 얘기하면서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확장력 얘기한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호남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석하는 건 제가 보기엔 저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한마디 거들고 나섰는데요. 천박한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백제 불가론과 같은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지역구도를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은 매우 퇴행적입니다. 국민의힘은 탄핵의 강과 지역주의를 벗어나야 한다며 공존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의 내전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은 겁니다. 반면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강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민주당의 후보들 간에 지역주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시기를 거치면서 최소한 우리 민주당에서는 지역주의의 강을 건넜습니다. 민주당 일부에선 긍정적인 해석도 나왔습니다. 어차피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앞부분에 액센트를 주고 읽으면은 이거는 소위 말하면 백제는 불가론 아니냐 이런 거고 뒷부분에 액센트를 주면 확장력의 싸움이다. 이제 이 후보 둘 간에 이것을 쟁점으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뭐 이런 논의는 세게 해봐야 나쁠 거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번 논쟁, 이른바 호남의 선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권리당원 가운데 30만 명이 호남입니다. 민주당 전체의 40% 정도입니다. 이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호남 출신을 밀어주느냐 아니면 호남 플러스 알파 전략적 선택을 하느냐. 민주당 내에서도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물론 이런 프레임 자체가 낡은 방식이란 비판도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 당대표 경선 때 김부겸 총리가 이런 말을 했었죠. 우리 민주당은 정책과 비전으로 말하는 정당이다. 출신 지역을 놓고 이리저리 가르는 건 낡은 방식이다. 일침을 가했습니다. 민주당의 모욕적이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민주당 대선 경선은 낡은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적통 논쟁이 대표적인데요. 적자와 서자, 맏며느리에 이어서 이번엔 얼자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때 아닌 혈통 논쟁에 진짜 적자들이 나섰는데요. 김대중 대통령을 이용하지 말라, 노무현을 선거에서 놓아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민주당 대선 주자들 서로를 향해 가짜 뉴스다 화살을 돌리고 있는데요. 가짜 뉴스를 설명하며 흔히 백제무왕의 서동요를 예로 들곤 하죠. 설화에 따르면 백제무왕은 서동요 덕분에 선화공주와 결혼에 성공합니다. 다만 지금 시대였다면 즉시 구속감이겠죠. 선화공주 입장에선 진정 원하던 결혼이었을까요? 오늘의 톡손 한마디 서동요 한 대목으로 마무리합니다. 선화 공주는 남몰래 시집을 갔대요. 달이 뜨면은 서동을 찾아갔대요. 자,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이른바 낙인 찍기 경쟁이 도를 넘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오늘 캠프 책임자들을 불렀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위원장이 각 캠프의 총괄 선대 본부장들을 소집을 해서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선을 넘은 볼썽사나운 상호 공방을 즉각 멈춰달라 이렇게 경고장을 날린 건데요. 자, 이 위원장은 최근 후보 간에 벌어진 상호 공방이 매우 퇴행적이고 또 자해적이어서 우려스럽다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다. 최근 있었던 상호 공방은 즉각 중단하자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오는 28일에는 후보들 간의 원팀 협약식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또 민주당이 오늘 본경선 세부 일정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기획단이 구체적인 본경선 일정을 밝혔는데요. 다음 달 8일까지는 후보 개인들의 이야기에 집중을 하면서 정책을 홍보하는 슬기로운 후보 생활 기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후 다음 달 29일까지는 국민 면접 시즌2를 진행하고요. 다음 달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순회 경선을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은 정당 사상 최초로 대선 경선에 3차원 온라인 가상세계인 메타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대면 행사가 어려워지자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당사는 물론이고 후보자 캠프도 만든다는 구상입니다. 네, 대선 주자 가운데서는 정책으로 승부하자 이런 목소리를 낸 사람도 있죠. 네, 박용진 의원입니다. 이 세상 창피해서 끼어들 만한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이렇게 날을 세웠는데요. 때가 어느 때인데 고구려 백제 신라시대 이야기를 해서 비유를 해야 하는지 전혀 공감을 못하겠다면서 국민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미래 계획을 내놓으라는데 적통, 혈통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자신만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서울과 세종 두 개의 국가 수도 전략인 양경제로 진짜 균형 발전을 선도하고 4년 중임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아까 시작할 때 제가 류 실장하고 간단히 얘기는 했었는데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오늘 월주스님의 연결식에서 의외의 인물과 만났죠. 네, 추미애 전 장관은 전북 김제시에 있는 금산사에서 진행된 월주스님 연결식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뜻하지 않은 힘을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했습니다. 지금 제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두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사진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앉았는데 별다른 인사나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애써 눈길을 피한 듯한 모습도 사진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자, 백제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는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남을 방문했죠. 네, 이재명 지사는 지난 토요일 광주 학동 건물 붕괴 피해자들을 만난 뒤에 종교계 인사들과도 만찬을 가졌습니다. 어제는 광주 지역 언론사들과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고요. 자, 오늘 이낙연 전 대표가 광주로 또 향했습니다. 문화, 복지 공약을 발표했는데 아동센터 종사자와 인공지능 관련 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네, 부인들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면서요. 네,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이 김혜경 씨가 지난 24일 1박 2일 일정으로 호남을 찾았습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모임을 방문하는 한편에 기본소득 국민운동 광주광산본부 출범식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지사가 선거운동이 제한돼 있고 또 도정 업무도 해야 해서 지역에서 왜 이재명이 안 오냐 항의가 엄청나다면서 아내에게 좀 대신 가달라 부탁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이 지사 측은 이 지사가 가기 힘든 곳을 찾으면서 부부의 동선이 상호 보완되게끔 할 예정이라면서 호남을 시작으로 이 김혜경 씨가 본격적으로 전국 순회에 나설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부인 김숙희 씨는 이미 지난달 중순부터 호남에 터를 잡고 있었습니다. 광주와 전남 일대를 돌면서 벌써 7주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주중에 2, 3일은 호남에 상주를 하고 주말엔 서울로 올라오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주로 양로원이나 장애인시설 등 어려운 곳들을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광주에 상주했던 김정숙 여사와 비슷한 행보입니다. 김 씨는 연희숙희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인 블로그와 트위터 활동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 사진뿐 아니라 이 전 대표의 연애 스토리 등이 담긴 숙희 씨의 일기 등 다양한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톡 쏘는 정치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백제 발언 지역주의 공방, 떡 주고 뺨 맞아 기자들이 바보냐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방송될 썰전 라이브에서는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간의 입당 신경전, 그리고 지역주의 논란으로 비화된 민주당 경선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진행됩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출연해서 김경수 전 지사 재수감 등에 대한 입장도 밝힙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올림픽 3 잘 챙겨요. 네. 네.